자, 저희 일단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볼까요? 그 뭐 미국 투자를 하면서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네.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뭐 일종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에 보완이 될 수 있을까? 네. 제가 이제 미국 투자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게 장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몇 가지를 이제 지켜봤는데, 뭐 가장 큰 시장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1등인 기업들이 많다.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우대, 환원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장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세요?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딱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왜냐면 한국 딱 들어오게 되면 네. HTS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뭐 테크니컬한 분석, 화려한 분석들, 예, 그다음에 예. 뭐 누가 뭘 샀다든지 그런 수급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시포가를 보여준다든지. 그 시포가를 왜 보여줄까요? 그 시포가 메뉴에 있는 그 물량을 우리가 알아서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 실적은 체크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차트, 그 다음에 시포가, 그 다음에 수급 상황. 그것만 계속 집중하시면서 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내가 아마존을 얘기하면 아마존에 대한 실적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너무 비싸네?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투자하면 안 되겠네라고 아예 먼저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없어. 들어오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딱 시세하고 그냥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을 보고 나면 이 종목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것들, 뭐 큰 시장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 어떤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 작은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미국 시장이니까 저는 그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애플이 그 한번 이제 애플 폰을 갖고 있던 테러 분자가 잡혔죠. 네. 잡혔는데 그 애플 폰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풀어줬거든요. 애플에서 끝까지 정부에 풀어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소위 얘기하는 정부와 어떤 그 기업 간의 어떤 그런 거, 그런 게 또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투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좋죠. 1등 기업이 많다. 뭐 글로벌 시장을 누리는 기업들이다. 이것도 그 기업들의 좀 매력적인 부분이 되지 않나요? 첨단 기업은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네. 좋고요. 제가 첨단 기업이라 하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면 그럼 미국만 투자하는 거니까 또 한 번에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S&P 500 기업들이 보통 보게 되면 글로벌 매출, 미국 매출 대 글로벌 매출이 정확히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이미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포트폴리오 분산할 필요 없이 미국만 투자해도, 만약에 애플폰이 미국에서 팔리고 한국에서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하시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첨단 과학 기업들은 뭐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시장에서 굉장히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좀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도 아마 그런 거겠죠? 지금 제가 그 예탁 결정 기준으로 보면 탑 50 종목의 수익률이 제가 봐도 평균 1년에 한 50% 이상은 아니, 그대로 갖고 있다 하면 옆에서 중간에 이게 아니고 그냥 한다고 그러면 50% 이상은 무조건 다 수익이 났다고 봐야겠죠. 그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갖고 우리나라 있는 종목을 얘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가장 많았던 게 테슬라였고, 그 다음에 테슬라 애플이었고 6배, 7배,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종목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것들은 한 7, 80% 났으니까요. 평균화하면 한 50% 이상이 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점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항상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최고점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점이라는 거를 실적을 보여주면서 실적이 이렇게 매우 최고점에 왔고 앞으로 실적이 내려간다는 증거를 된다고 그러면 이해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차트의 부분이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고. 마치 저를 보면 뚱뚱하니까 운동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근데 물론 못하죠. 못하지만 이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데 굳이 못한다고 겁먹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늘 제가 저를 갖고 비유를 드는데 그때 되면 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좀 뒤에 감춰진 모습을 좀 보라고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지금 준비하신 그 자료 중에 S&P 기업의 그 순익 도표인가요? 네, 이겁니다.
지금 파란색이 아마 이게 이제 S&P 500 지수고요. 네, 파란색이 그다음에, 지수고요. 네, 검은색이 EPS입니다. S&P 예. 전체 종목을 지수화해서 표현한 건데요. 예,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 궤적이 같죠. 다르지 않죠.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비슷하게 움직이죠. 개별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다만 끝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확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때 팬데믹 이후에 네. 저기 실적이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붉은색 표시한 것은 한국이 박스피라고 얘기했던 2015년, 12년부터 16년까지 5년 동안의 모습인데 역시 미국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거의 옆으로 기어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주가와 16년 주가가 거의 비슷 네, 똑같았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산했다고 그러면 한국에서 돈을 못 벌었지만 미국에서는 적어도 1년 동안에 매년 15%의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늘 얘기하지만 굳이 국내에만 분산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 분산까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도표를 좀 해석을 하자면 네. 결국에는 S&P의 주가를 예측을 하려면 기업들의 어닝,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되게 쉬운 방법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트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그 말씀 듣고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다우의 개 종목이 네, 아마 이제 그런 네, 거에 네. 제일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높았던 종목들 연말에 봐서 10개인가요? 네, 그렇죠. 그걸 사고 나면 그리고 1년을 보유해서 연말에 팔면 그게 가장 뭐 수익률이 좋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하다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우지수의 평일대 종목도 약간 올드한 기업들이 많죠. 네, 오래된 그렇죠.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보다 핫하진 않지만 꾸준한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스닥이 움직이는 것은 나스닥의 강자 성장성이 빠른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다우의 개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처럼 성장주 유지에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시작할 타이밍에 다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니까요. 배당이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다우도 괜찮아 보인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잖아요. 22%. 좋은 일이죠. 예. 네. 아, 그래요? 아니, 내가 벌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 투자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국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그거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는 것 두 같아요.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 내가 벌어들인 이익이 실현되는 기간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의 차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이익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돈 번 거를 이듬해 5월에 신고하거든요. 네. 1억을 버셨다 그러면 네. 내가 다 통장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 쓰죠. 누구 주고 뭐 차 사주고 하면서 5개월 딱 지난 다음에 5월에 딱 갔더니 딱 날라오는 거 2,200만 원이 내라고. 기분이 안 좋죠. 다 썼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걸 통장에 넣어놓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그 제가 실제 1억을 버신 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면 네. 그냥 내고 그냥 기꺼이 내고 그냥 네. 기분 별로 안 나빠합니다. 근데 뭐냐면 투자하지 않고 머리 쓰고 투자하시는 거 있어요. 내가 1억을 벌었어. 투자했어. 1억을 벌었어. 250만 원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22% 얼마야? 남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실제 돈을 번 게 아니고 가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게 뭐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더. 뭐 생년가에 뭐 밥 먹자 그러면 밥 안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길에서 만나는 네. 점심 먹자 그러면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굳이 얘기하면 약간의 불필요한 고민이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나라에 이제 양도세도 이제 조만간 도입이 되는데 도입이 되겠죠. 그때도 같이 해당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한 달을 보유하고 차익을 남기거나 뭐 2년 3년씩 보유하고 차익을 남기거나 세율이 그렇죠. 같으면 그렇죠. 그거는 좋은 좀 질문. 불균형 그거에 대한 보유 기간에 불공정한 따라서는 당연히 그 좀 좋은 점도 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도 실제 많이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낮아지거든요. 네. 많이 매매한 분들보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차등해 돼야 되는데 양도세 자체가 언제 도입될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일단 근데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시장이 선진 시장에 편입되기 원하시잖아요. 네. 그런다면 무조건 아마 이 세금 제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래세 내리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없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저는 빨리 양도세를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수익이 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는 거고 수익이 나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 그렇죠. 그리고 정 뭐 너무 짜증난다고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250만 원 버시면 세금이 없습니다.
예, 250까지 면제니까. 250까지가 네. 없으니까 네. 250만 원 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 4명을 다 터갖고 그냥 1,000만 원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분들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또 질문 하신 네. 분들 중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미국 시장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이 덜 올랐고 이게 상대적인 매력으로 보면 미국 시장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중국은 한국의 10년 전의 모습이니까 중국이 발달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한국을 앞서가거든요. 중국이 네. 예전 미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뺀다고 그러면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이런 거예요. 그냥 설마 애플이 시총이 2조 달러인데 이게 설마 2배 가겠어라는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차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2003년에 중국을 물렸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 왜 중국은 글로벌한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기업 재무제표를 보여주지 못할까? 똑같은 수치. 근데 사이트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갑자기 거래 정지하면 언제 풀린다고 왜 예고가 없을까? 예, 투자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의 좀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개선되면은 정말 좋죠. 한국과 미국과 중국을 딱 투자하시게 되면 저는 좋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조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좋은 의미가 거죠. 있다는 그게 거죠. 좋은 겁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텐센트, 한국의 네이버, 미국의 뭐 페이스북 딱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회사가.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약간의 좀 그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그런 걸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건 맞죠. 자료를 좀 확보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자료 확보에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인데, 뭐, 기업의 총재가 뭐, 안 보인다든지, 며칠 동안. 예. 근데 이유를 불문한다, 이유가 없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스러운 건데, 근데 일단 지금 어쨌거나 알리바바라든지 훌륭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투자 맞으니까요. 만약 이런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ETF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 ETF. 투자할 수 있는 네, ETF. 방법을 찾는 거죠. 지금 말씀 ETF 얘기하셨는데 마침 그 미국 시장에서의 장점 중에 하나를 많은 분들이 다양한 투자의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ETF나 뭐 요즘 최근에 작년에 이제 유행했던 게 또 스펙이라는 건데 스펙이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이 투자의 기회도 많고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그게 뭐 미국 시장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트렌드로 봤을 때 그 ETF 투자에서 좀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가요? 단연 ESG죠. ESG, 네. ESG, 인바이러먼트, 그다음에 소셜, 그다음에 가버넌스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환경도 생각하고 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 뭐 윤리 경영 이런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지배 구조까지 깨끗한 기업들을 선호하는 게 젊은 층에서 나오는 하나의 운동인데요. 지금 ESG 점수를 매겨서 만약에 ESG 점수가 나쁘다 그러면 네. 투자 안 하는 그런 습관이 나올 정도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뭐 담배 회사 또 뭐 석탄을 뭐 원료로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타겟이 되는 뭐 거죠. 담배에서 그렇죠. 담배 회사, 무기 회사, 도박, 뭐 네. 술, 그다음에 마리아나 이런 기업들을 싫어하는 건데 네. 실제 이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보잉이 꽤 좋았던 기업이었거든요. 네. ESG 점수가. 근데 네. 지금 거의 바닥입니다, 점수가. 왜냐하면 ESG 점수가 바닥인 이유는 노사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비행기 못 뜨다 보니까 계속 돈을 지금 막 직원을 내보내는 상황이 되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갖고 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를 보면서 투자할 정도까지 ESG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ESG를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그럼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겠어? 하시지만 작년도에 거의 한 70% ETF가 올라갔다고 좀 보니까요. 나쁜 흐름이 아니겠죠. 좋은 겁니다. ESG라는 게 예.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네,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건데 네. 실제 실적도 괜찮더라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좀 ESG에 포함되면 좋은데 하나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어떤 거죠? 지배 구조 때문에 좀 글로벌 기업에 못 미치는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ESG가 있는 반면에 스펙이 있는데 네. 스펙은 이제 그 상장을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니콜라였죠. 니콜라입니다. 예, 지금 그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보면서 얘기하시죠. 예, 아까 그 그림 아닙니까 혹시? 근데 비슷하네요. 예. 니콜라인데 니콜라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요. 지금 다시 옆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콜라가 바로 대표적으로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이제 전기차인데 수소가 가미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동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이게 기술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와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미 공매도가 타깃되고 엄청나게 공을 쳤을 거로 보이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일단 두 분기 연속 매출이 없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음. 매출이 0원입니다. 매출이 0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은 한때 하나의 트렌드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도 조금 지향하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지 이걸 국가에 뭐 투자하셔갖고 좀 돈을 벌려는 생각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 3천억 정도 갖고 있는데요. 좀 어려워져 보이죠. 아, 그러니까 니콜라라는 기업이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에 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스펙이라는 그렇습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할 맞습니다. 수 있었던 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들어온 게 옆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올라온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고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도 아마 매출이 없을 걸로 좀 보이니까요. 투자에 좀 주의를 하시라고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스펙이라는 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매출은 없더라도 미래 희망, 또 이게 전망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기업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스펙 네. 자체가 흥행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네. 스펙은. 뭐 여기 여러분들 뭐 모르시겠지만 뭐 퀀텀 스케이프, 루미나 다 이게 최근에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인데 네. 전부 스펙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다 사랑을 받죠. 근데 네. 제가 얘기했지만 3개월마다 뭘 물어보냐면 실적 가져오라고 물어보거든요. 실적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뒤에 빠지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흥하지만 약간의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가니까 이런 것도 역시 ETF로 투자하시는 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개별 좀 하지 마시고 ETF는 SPAK입니다. 스펙이 C가 아니고 K로 붙어갖고 아, 네. 외우기 쉬워요.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네.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 좀 뭐랄까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검증받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어떤 방법이 가장 그럴 좋은 수 있을까요? 거죠. 네. 예. 얼마 전에 알파벳이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왜 네. 좋게 했을까요? 유튜브 때문에. 예. 네. 워낙 많이 보시니까. 네. 그래서 그날 7%가 올라가고 다음 날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나 못 사겠다 이거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적이 나오기 전에 알파벳과 나오니 알파벳은 다른 기업이거든요. 네. 다른 기업이에요. 같은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단순 타치만 보시면서 무서워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그날 사시는 거죠. 많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아니 떨어지지 않겠죠. 얼마 올라가든 사서 보유하시면 나중에 보게 되면 내 포트폴리오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실적이 나오면 바로 그날 다음 날 주가가 오르는데 네. 근데 그 이후에 사도 여전히 주가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근데 그 실제로 해보면 그게 그렇게 나오나요 정말? 나오죠.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거 실적이 네. 3개월만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못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한 달도 길고 아, 네. 열흘도 길고 근데 이거는 분기만 나오고 그거를 1년, 2년, 3년, 4년 최소한 제가 보기에 단기라고 해도 3년 이상 보유하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좀 많이 그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장기 투자 하시는 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그런 기업들을 꾸미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무 할도 없는 포트폴리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혹시 스타벅스 가시고 막 아이폰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의 정답이 있거든요. 나이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오면서 비자 카드로 결제하고 왔거든요. 택시 타고 왔는데 다 그런 기업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월요일파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영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거는 뭐 알 필요가 없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종목들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뭐 30년 동안에 문제 없이 투자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